안녕하세요. 간이니니 패밀리 유튜브 팟캐스트. 오늘 이 시간은 이미 공지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댓글에 남겨주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상담 내용들, 고민 상담들이죠. 이 내용 몇 가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앞으로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것들, 그리고 좀 속 시원한 속풀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мя옹님입니다. мя옹님. 이름도 굉장히 독특해요. 자, 사연은 제가 많이 뚱뚱한데 예전부터 왕따나 욕설을 듣거나 놀림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중학교 때는 급식실을 거의 가지 않았어요. 시선이 두려워서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 모두가 제 욕을 하는 것만 같아서 대인기피증도 있었고 먹으면 토하고 그랬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살을 빼려고 밥도 안 먹어보고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 했는데 맘대로 안 되네요. 운동은 계속 하는데 이 입 터짐이 멈추질 않아요.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시선을 두려워하는 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мя옹님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мя옹님. 사실 저도 어릴 적에 좀 살이 좀 매우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 어릴 때도 40년 전에도 제가 초등학교 때 돼지라는 별명이 항상 있었어요. 뭐 앞에 꽃돼지, 똥돼지, 뚱돼지 이런 별명들을 계속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막 상처를 받거나 어떤 외모의 놀림 그런 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트라우마는 개인적으로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는 언젠가 예뻐질 거야. 괜찮아. 나는 괜찮은 여자야. 라고 그 어릴 때부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좀 나름 자존감이 그 당시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мя옹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그 외모에 대한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지금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얼평, 외평 하는 사람들은 사실 나쁘죠.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일단 첫 번째로는 자신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신적으로 그냥 응원합니다. 자존감을 높이세요. 이거는 사실 도움이 안 되는 얘기겠죠. 일단 자존감을 높이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제 생각은 мя옹님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또 제 개인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동기부여냐. 내가 외모가 달라진다면 분명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개인의 동기부여를 딱 명확하게 가지시고, 그 다음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일단 이건 하나 추천드리는 건데요. 저희 이제 간이니니 아빠 인양반이 사실은 거의 100kg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됐어요. 뭐 살이 쪄서 뚱뚱한 부분을 넘어서서 온갖 성인병을 달고 살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좀 살을 많이 빼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탄수화물을 주말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예를 들면 월, 화, 수, 목, 금, 토는 웬만하면 탄수화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라면, 떡, 흰밥, 뭐 젤리, 간식, 뭐 이런 류들을 이 평일, 토요일까지 싹 끊었어요. 그리고 샐러드, 그리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현미밥을 주로 먹어서 어떻게 되느냐? 2달 만에 17kg이 빠졌습니다. 요즘에는 외모 자랑하느라 너무 바빠요, 남편이. 저희는 뭐 그냥 피식하고 웃고 말죠. 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뭐 이게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일단 제가 직접 이제 남편이 해야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탄수화물을 한번 줄여보셔라 라는 그 얘기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혼자 절대 못합니다. 강력한
강한 정신력을 가지신 분들이 혼자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못해요. 주변에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같이 식단 관리를 해주시거나, 간식을 먹을 때 뺏어달라고 아예 요청을 하시거나, 요렇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요, 다이어트 한다고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아예 헬스장 이런 데 가서 PT를 끊으세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 분들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 운동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고 다이어트에 한번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게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더 막 한 3kg가 빠지면 그래 내가 되는구나, 그럼 더 빼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까 뭐 입 터짐이 멈추질 않는다고 했는데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는 요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의 어떤 그런 외모에 대한 남들의 이야기, 시선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고개 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 없이 내뱉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자고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면 좀 트라우마를 조금씩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어딨어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혼자 끙끙 이런 고민들 안고 있지 말고, 지금 мя옹님이 저에게 댓글 남겨주셨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 주변 분들에게,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같이 조언을 구하면서 계속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다 보면 동기부여는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мя옹님 화이팅입니다. 지금 мя옹님 글에 유빈님도 지금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학교생활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자, 유빈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мя옹님 힘내세요. 화이팅! 다이어트는요, 의지가 정말 중요해요. 의지가 꺾이지 않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두 번째 사연은 김은준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성만 다르네요. 김은준 님 반갑습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살아야 남편과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은주 언니의 경험담을 좀 듣고 싶네요. 남편과 잘 사는 방법이라. 글쎄요. 이게 정답이 있을까요, 세상에? 일단 뭐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아주나 주관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지금까지 남편과 8년을 연애했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은 17년 했으니까 이게 세상에나 지금 저랑 남편이 연애 기간 합쳐서 25년을 같이 했는데요. 사실 한 번도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맨날 하하호호 아우 사랑해요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미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진짜 우리가 아는 부부 싸움 같은 그런 싸움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배려인 것 같아요. 에이구, 저 불쌍한 사람, 에휴, 내가 이해해줘야지 어쩌겠어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거죠. 아이고, 이 인간 오늘 또 저러네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배려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의리 막 이런 거. 의리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도 의리인 것 같고, 특히 결혼 생활, 앞으로 우리가 평생 같이 살아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감정이 사실 사랑이라는 게, 매일 막 불꽃처럼 이건 어디서 타는 냄새 나지 않아? 내 가슴이 타고 있어, 막 이런 사랑의 어떤 감정 오래가지 않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은 평생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주고, 또 밉다가도 아이고 미워 이러면서, 그래도 왜 제주도에 이런 사투리가 있어요. 이방 저방 해봐도 서방이 제일이라. 재밌죠, 이 사투리. 뭐 그런 것처럼 사실 의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리가 있어야 서로 사실 배려도 하는 거죠, 그죠? 사실 저도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아우, 미울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 덜커덕 한 벌써 9년? 9년 전 얘기긴 한데 암에 걸렸었어요. 그때 잠깐 그 전에 한참 미웠던 감정이 사라락 사라지면서 이 사람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의리로 버텼죠. 그런 항암 이렇게 치유 과정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 요즘 남편들 보면 나이 들어갈 때요. 젊을 때는 모르는데 참 측은해 보일 때가 있어. 그게 어떤 때냐면 이제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코를 살짝살짝 골면서 이렇게 자는 그 얼굴을 보면 세상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불 이렇게 걷어차고 있으면 에휴 그래 내가 의리로 이불도 한번 덮어준다 이러면서 좀 덮어주기도 하고 의리로 삽니다. 사실 남편들은요 예전에는 막 남성 호르몬이 넘쳐서 막 그렇지 나중에 이제 50대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여성 호르몬이 막 생겨. 그러다가 이제 막 60대 이상 넘어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젖은 낙엽. 왜 낙엽이 빗물에 젖으면 아무리 이렇게 쓸어도요 잘 안 쓸려. 바닥에 탁 달라붙은 것처럼. 그게 젖은 낙엽이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분들 나중에 나이가 조금 드시면 아내분들 종아리에 탁 달라붙는 젖은 낙엽처럼 그렇게 있거든. 그냥 측은해. 남편은 그냥 측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의리로 버텨야지 뭐 어찌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데리고 살아야지 남동생 하나. 어쨌든 대화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자주 해라. 제가 일단은 어쨌든 25년 살아보면서 25년 같이 이제 있어보면서 느끼는 건 첫 번째 대화를 많이 하자. 대화의 주제는 뭐 다양할 수 있겠죠. 취미에 관련된 것들, 뭐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된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부터 성장 과정, 육아 이런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측은지심을 가지고 의리한 마음으로 네, 뭐 챙겨줘야지 어쩌겠습니까? 네, 어쨌든 대화 많이 하세요. 의리 지키시고 화이팅입니다, 김은주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사연은 콩콩이 님입니다. 전 취준생인데 취업 쉽지 않네요. 그렇다고 마냥 먹고 놀기에 눈치 보여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알바만 할 수도 없고 취업 걱정이네요. 유유. 은주부님만의 취업 준비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하고 이제 콩콩이 님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 글 보고 바로 녹음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해드릴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사회생활을 이제 23년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취직이 안 된다라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또 반면에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제가 경험으로 느끼는 건데 원하시는 게 우리 콩콩이님이 있을 거예요. 원하는 꿈, 원하는 회사 이런 게 있을 텐데 처음부터 원하는 회사, 원하는 잡 이런 쪽으로 가기는 사실은 힘들잖아요. 바늘구멍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방향을 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찾아갈 때 이렇게 직진으로 갈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구불구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골목길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서 좀 골목길로 샛길로 잠깐 빠져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꿈은 광고 대행사가 아주 좋은 곳 거기를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IMF 98년도였어가지고 뭐 어디 갈 수가 있나. 근데 그때 제가 끝까지 진짜 지금 이름 될 만한 곳 그런 곳만 원했다면 전 아마 취업에 성공 아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 돌아갔죠. 이렇게 골목길로. 첫 번째 갔던 곳이 프로덕션인데요. 월급도 주지 않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처우를 당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물론 또 이게 라떼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질문에 부합하는 또 예시라서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또 그 이벤트 프로덕션 뭐 이런 데도 가서 그 프로모션 업체 그런 데 가서도 잠깐 일했었죠. 그러다가 기회가 닿아서 아주 작은 대행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꿈꿨던 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규모 면에서나 명성에 있어서도 아예 그냥 눈에도 안 들어왔던 곳이긴 해요, 사실.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곳에서 쌓은 네트워크로 경력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다른 회사로. 그러다가 저는 그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 대행사에 뽑혔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광고대상도 물론 그거는 다 팀이 받는 거지만 여러 받았고요. 좋은 브랜드들 맡아서 정말 내노라 하는 광고인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콩콩이 님이 지금 아르바이트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르바이트가 되건 혹은 약간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돌아가서 쌓였던 경험과 네트워크로 그 다음 콩콩이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다만 제가 여기에서 아까 그 돌아가는 골목길에 대한 얘기를 함에 있어서 아예 생뚱맞은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콩콩이님이 하고 싶은 그 일과 유사한 작은 일, 가지치기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돌아가라. 저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그죠? 제가 요거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처음부터 대기업, 처음부터 좋은 회사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콩콩이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시면 그 다음 경력직으로 그 회사에 원하는 회사에 지원해보세요. 열심히 그 콩콩이님이 하셨다면 100이면 100 됩니다. 오히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되실 거예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면서 열심히 하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트워크, 주변 인맥을 잘 쌓아야 한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런 인맥이 사회생활할 때 끌어주거든요. 신입사원으로 대기업, 좋은 회사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작은 회사에서 오히려 경력과 경험을 쌓고 네트워크를 쌓아서 몇 년 후 그 원하시는 대기업 혹은 좋은 회사에 딱 넣으면은요, 경력 채용 아예 그냥 이렇게 꽃가마에 태워서 모실 겁니다. 콩콩이님을. 그날을 저 역시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콩콩이님 화이팅! 할 수 있다. 아자자. 자, 다음 사연은 아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학교폭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부끄러워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라고 좀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무거운 글을 이제 아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게 부모님이 지금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절대 안 돼요, 아리님.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해자, 그러니까 학폭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야지 피해자, 당하는 자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할 분들이 바로 우리 아리님의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아리님을 지지해 주실 겁니다. 무조건 말씀하셔야 돼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네, 무조건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학교, 더 나아가서 또 경찰의 도움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아리님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요즘 봐도요. 요즘 예전에 그 연예인들이 학폭 이슈가 엄청 사회적으로도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학폭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리님 외에도 사실 학폭을 지금 견디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절대
혼자여선 안 되고요. 누군가와 함께 해야 돼요. 그 누군가는 가족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알려야 돼요. 그 예전에 학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냐면 오히려 피해자한테 더 2차 가해, 3차 가해를 가하는 말들을 많이 해왔어요. 예를 들면 학폭 당할 만해서 학폭 당한 거 아니야? 맞을 만해서 맞은 거 아니야? 이게 말입니까? 그죠? 세상에 맞을 만해서 맞을 사람은 없어요. 그 부모님한테는 굉장히 귀한 사람인 거거든. 그렇잖아요. 때릴 권리가 어딨냐고. 그죠?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여서도 아니고요. 또 우리 아리님 절대 혼자 아니잖아요. 그죠? 부끄러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당장 말씀드리시고 선생님께도 꼭 말씀드려야 이게 해결이 돼요. 혼자 묵묵히 안고 간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물론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서클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한 살 선배 언니에게 학폭을 당했죠. 저 혼자. 그때는 또 선배들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버텨야 되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또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과거에 지금처럼 학폭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랬다면 저 그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참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절대 학폭은 참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저희 딸들이 학폭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무조건 나서죠. 가만두지 않죠.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아리님 용기를 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맞서야 돼요. 그거는 당당하게. 아셨죠? 주눅 들지 말고. 약속하세요. 저랑 부모님께 당장 지금 이야기하기. 아셨죠? 아리님 힘내세요. 그리고 아리님 이외에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리님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학폭을 지금 견디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제 이야기 듣고 좀 용기를 내시고 또 학폭에 관련돼서 또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SOS 하셔서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4분밖에 소개를 못 드렸어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앞으로 자주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앞으로도 자주자주 이렇게 유튜브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고민 상담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남겨주셨던 제가 아직까지 소개해드리지 못한 그런 댓글들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또 고민 상담 서로 소통 이야기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글 안 남겨주신 분들도 계속 이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이 팟캐스트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하트 뿅뿅.